여기 한 번 질문 주셨는데 사업이 잘 돼서 세금 많이 낼 때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는데 망할 때는 아무 혜택이 없어 너무 힘들다. 예. 저희 원칙이 그거예요. 정말 생존의 위협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어떤 조직은 공익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고 예. 생존의 두려움이 있는 솔직히 이런 작은 기업들은 예. 생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자는 정책으로 가자는 게 예. 저희 방향이니까 구체적인 또 디테일한 건 만들어야겠지만 그렇게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계신 분들도 기다리세요. 예. 전 세계 지금 녹색당도 있고 다 있죠. 이 보편적인 정당들이 있잖아요. 이 양심당, 홍익당이 앞으로 전 세계에 생겨날 겁니다. 우리로 인해. 예. 저희 또 경제정의 얘기가 예, 나오네. 국가가 예. 경제적 정의를 위해 재벌 세력들의 재산을 예. 빼앗는다면 저항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즘에 좀 어떤 거냐면 재벌이라고 뭐 다 나쁘다고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끌로 접근하면 네. 상대방은 살아남기 위해서 예. 또 엄청난 에너지를 쓸 거고요. 예. 되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양심을 일깨워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균형점을 찾아보자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예. 같고요. 양심을 어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거를 똑같이 만들겠다면 공산주의 논리밖에 안 되고요.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양심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자 역할이 또 달라요.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은 또 중소기업의 역할이 있고 우리 같이 영세기업은 또 영세기업의 역할이 있는 있고 거고요. 예. 다만 양심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그 룰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공평하다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문제가 되는 거는 기업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양심을 어겨요. 힘을 가지면 양심을 어깁니다. 이 사회가. 힘을 가지면 꼭 갑질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거라고 봅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가 아까 이미 나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지금 한 몇 대 정권 사실 뭐 노무현 정권부터도 이제 벗어난 게 아니었고 사실 김대중 정권 때도 일부 대기업을 정리를 하긴 했지만 또 IMF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대기업 위주의 또 혜택을 준 게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보수 정권 쪽은 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성장의 방향의 자원의 배분을 소시민 서민들한테 이 통화나 여유 자금이나 유동성을 배분한 게 아니라 대기업한테 몰아주고 특혜 사업을 주고 경영권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서 성장을 달성한 다음에 그걸 뿌리는 방식의 접근을 계속 했었는데 받은 만큼 안 움직인다. 일단 거기에서 많은 문제를 대기업이 그렇게 받아서 혜택을 받아서 그러면 해줘야 될 걸 해줘야 되는데 전혀 해주지 않고 거기서 유보자금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소수 경영권 지배에만 몰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당연히 문제의 지적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 문제의 지적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그거를 해결한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비형심적인 접근으로 하면 비형심적인 또 저항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혜롭게 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공산당이 했던지 보세요. 재벌들이 자본가들이 자본 축적해서 치고 나가는 게 사실은 이 배 아팠던 겁니다. 그러니까 돕겠다는 양심도 있었는데 선량한 사람들은 그 양심을 믿었지만 지도부들은 어땠나요? 배 아팠던 거예요. 자기들이 결국은 자본가들 다 죽이고 때려 부수고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해요. 갑질을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거죠. 당 간부들이.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양심적인 접근은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우리 지난 100년 역사적 경험으로 충분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양심으로 섬세한 접근을 해나가는 게 그게 이제 예술일 것 같습니다. 이게 경영의 묘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워런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처럼 이렇게 법만큼 또 기부하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나오면 존경받을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 양심 문화 보급이 아무튼 먼저가 돼야죠. 그랬을 때 진정으로 인정받고 기업가들이 양심적인 행동했을 때 또 칭찬받고 하는 이런 문화. 상대방이 양심 지켰는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문화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양심하면 아무튼 그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진심으로 양심했을 때는요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부터 그냥 그렇게 합시다 지금부터. 예. 저희 마음에 안 들던 행보를 해오던 사람이라도 분명히 이 사안만큼은 예. 양심적으로 움직였다 했을 때는요 응원을 해주는 게 그 사람 양심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리한테 득이 됩니다. 이 사회의 양심을 우리는 응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예. 예. 그리고 그 아까 국민연금 얘기했는데 국민연금이 8, 9%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소액주도 다 끌어모으면 과반이 네. 넘을 거예요. 예. 그러면 경영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가능한데 저희가 네. 그걸 정책으로 못한다. 왜? 국민연금을 양심적으로 안 움직이고 양심을 모르는 정치인이 자기 입맛에 맞게 국민연금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양심적인 양심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정권을 구성하면 당연히 국민연금으로 얼마든지 현행 제도에서 모순 안 할수 나게도 있죠. 제도를 충분히 예. 국민의 양심에 부합하게 이끌 수가 있는데 그거를 또 지금 정부가 양심적이지 않으면 그걸 대안이라고 제도적 대안이라고 또 내세울 수도 없는 형편이란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내일 누가 이제 대통령으로 뽑히더라도 믿지 말고 결국 그 서비스는 양심 전문가인 이 우리가 나서야 시원하게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정치인들 믿지 마시고 좋네요. 응원해 주십시오. 양심 전문가들이 하는 정치 한번 꼭 구현해 보겠습니다. 예. 국가가 재벌화 맞습니다. 재벌 예. 국가가 재벌이고 대주주는 국민이죠. 그 재밌습니다. 예. 대통령 되시면 모 후보 양심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포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포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뭐 후보 양심교육 좀. 이렇게 아주 센 치료가 좀 힘든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지지자들께서 지금 유튜브 예. 보고 계신 예.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응원합니다. 꼭 그 본인이 주장하셨던 홍익인간 대동세상 구현하는데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저는 항상 믿는 게 있습니다. 제 철학 공부의 항상 기본이었고 자명한 것들끼리는 항상 만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자명하고 이 진리들끼리는요. 진실일 때는 서로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자명한 거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해 가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느 사회에나 있는 그 10%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힘이 커지면 사회 전체가 바뀝니다. 그렇죠. 재벌도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예. 정치판을 정말 해보니 어떠셨나요? 하실만 하신가요? 예, 아주 저희 한 건가요? 저희 아직 뭐 본격적으로 제대로 정치판을 진입은 정한 아닙니다. 건가요? 예. 저희 마음대로 선거하고 예. 예. 기존 정치인들과 너무 다르게 선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저희가 하던 대로 그대로 정치판에서 똑같이 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저희는 계속 제가 그 하고 싶은 대로 정치판에 살 겁니다. 저는 항상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철학 강의할 때 진짜 이 철학자들은요. 또 철학 교수님들은요. 제 강의 보시면요. 저게 철학이야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왜 우리식으로 하니까요. 누구나 알기 쉽게 자명한 진리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게 철학이라고 봤고 그걸 도와드렸는데 저거는 뭔가 이 자들이 하는 철학 강의라는 건 현학적이고 어렵고 머리 아프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했습니다. 진짜 저희는 본질만 지고 나가요. 진짜 철학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자명한 선택, 옳은 선택을 했다 하는 기분 느끼게 만드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주장했고 정치라는 것도요. 정치판에서 우리가 진짜 국민이 대접받는 서비스 나가게 하는 게 이 올바른 정치잖아요. 저희는 이것만 추구할 겁니다. 본질만. 기존 정치 이 판들은요. 제가 볼 때 아주 똥물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똥물판을 정화시키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적응도 해가고 저희가 많이 이 상황 속에서
또 배워야 될 것도 많지만 수용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저희는 저의식대로 할 겁니다. 저희 마음대로 해서 반드시 바꿔놓겠습니다. 판 전체를 바꿔버릴 이 자신이 있습니다. 예. 제가 대통령 되면 종교개혁까지 다 됩니다. 종교고 정치고 이념이고 뭐든지 간에 양심 하나로 다 통합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너무 편하시고 사회적인 어떤 이 생활하시기도 아주 편하실 겁니다. 기존 문화요. 문화 자체를 뜯어고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문화 뜯어고치지 않고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저희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저 구석구석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올바른 정보와 저희 학당 교육을 그 좀 접하실 수 있도록 많이 퍼뜨리고 싶거든요. 많이 좀 도움 주시면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하는 걸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제일 문제는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성주 칠곡 지역 거기는 뭐 그쵸. 저희가 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예. 예. 아무튼 저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제 어떤 실험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실험을 하느냐. 기존 정치판이건 철학판이건 종교판이건 저희는 들어가서 저의식대로 저희가 쥐고 있는 본질을 가지고 그 문화, 그 판 전체를 바꾸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정치판이라고 예외도 아니고요. 예, 정치판이라고 별거 없어요. 국민한테 공적 서비스만 나가면 되는데 아주 이 업자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본질을 흐려놓고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게 정치다, 이게 정치 구단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 판을 깨버려야 돼요. 깨버리려면요 완전히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본질만 지고 완전히 다른 마인드지만 정치의 본질은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어떤 세력이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로 판을 깨버리면 됩니다. 이게 선문답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종교 철학 편에서 한번 해봤죠. 예. 지난 13년간 종교 철학 분야에서 제가 한번 가가지고 제 마음대로 양심이 답이라고 우기면서 종교 학자, 철학자 다 괴롭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한국의 모든 도인들은 지금 윤홍식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될 판이다 라는 말을 이게 들을 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종교 철학 조금 공부한다는 사람 치고 제 강의 안 본 사람 없죠? 제 강의에 지금 뭔가 영향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들이 바뀌셨어요. 요즘 그런 분들 말할 때 양심이 교묘하게 들어가고요. 뭐 자명함. 저도 케이블 얼마 전에 이제 그 종교 TV 모 종교 TV 봤는데 깨어있음 몰입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그렇죠. 저희 몰입책을 그대로 잘 소화해서 강의를 하시던데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국가에서요 몇백억 들여서 인문학 지원했는데 그 인문학 그 국가에서 인문학 지원한 그 결과물로 인문학 잡지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다 공자의 인이라는 건 황금률이다 하면서 제 강의 내용들만요. 그 잡지 한 권에서 여러 교수님이 쓴 글에서 몇 편이 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몇백억 안 써도 될 일인데 그렇죠. 제 강의 그냥 활용하시면 되는데 예. 지금요 정치판에 영향 없을 것 같죠. 저희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강의해오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다 지금 그 내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쩍 양심 얘기 많이 한다는 거 못 느끼세요? 정치인들이? 심상정 후보 얼마 전에 가짜 보수 뭐 이런 표현을 예. 그대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그 어떤 존재인지 제 강의가요. 지금 심지어 문재인 그 후보 측 대통령에 대한 찬조 연설에도 등장하는 게 제 강의 내용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아셔야 돼요. 지금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각 당의 보좌관들이요 제 강의 다 듣고 계세요. 그 제 페북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멘트도 달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 강의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정치판에.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거예요. 다른 대안 없지 하는 거예요. 양심밖에 답이 없다는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양심보다는 그렇게 이론으로 배운 양심으로는 바로 이 욕심이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양심이 뭔지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그 원 강의를 소개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밍아웃도 안 해요. 커밍아웃 몰래 안 갖다 해. 쓰잖아요. 인형 자기 것이냐. 인형 표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만약에 좀 더 규모가 커지고 대세가 되면 바로 이제 커밍아웃 시작할 겁니다. 예.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리지널을 바로 들으러 오세요. 원조 국밥집을 찾아오시고 짝퉁 보지 마시고 예, 진짜 양심은요 맛이 다릅니다. 네. 맛 다른데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진짜 양심. 말로만 들어도 좋죠. 양심 얘기는 거기에 국민들 고무되시는 거 아는데요. 진짜 양심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 국민들한테 나가는 서비스가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 지금 홍익 학당과 홍익당이 하는 이 시도는 되게 역사적이라고 보는 게요. 그동안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념 한두 개 가지고 기존에 있던 분들 그대로 가면서 그냥 시도를 했는데 마지막 위험한 순간에 급해지니까 다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무너진 건데 저희는 양심개발법을 같이 갈 거거든요. 이 두 개가 양날개처럼 가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지금 진짜 지금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대선 또한 이제 지금 실험이었죠. 지금 이 양심 얘기가 종교, 철학, 정치 쪽에 계속 지금 이 양심 얘기가 들어가고 있고 양심 문화가 들어가고 있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본격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조금 더 걸리겠지만 지켜보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언론에서 윤홍식 주기 할까봐 걱정된다고 네. 하는데요. 저는 흔들어 놓을 게 없습니다.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뭐 이렇게 뭐 절 파보시면 예. 저는 지금요 예전부터 저를 이 나라에서 뭐 어디서 어느 세력이 나라 아니라 누구라도 불순한 세력이 저를 한다고 가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토청하는 사람도 제 얘기 듣다가 성불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마인드 아니에요, 여러분. 광호하죠. 저는 이런 지구에서 무슨 대통령하고 이런 거 양에 안 차는 사람입니다. 지구 잘 되라고 제가 조금 공 드리고 가는 겁니다. 예. 언론에서 그냥 자 좋으니까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저기 네, 그러게요. 죽이든 뭐든 뭐라도 해보세요.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권 가려면 저희 홍익당 권리당원이 한 30만 명 되면 집권이 가능할 겁니다. 예. 네.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살만 붙여가시면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좀 욕이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욕이라도 해주면 예. 그 기회를 가지고 또 한번 양심 전도 좀 하게요. 예. 예, 말씀한 대로 오늘도 할아버지들이 양심 얘기를 응원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정보들이 끝없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예. 다 좋은 마음, 주변에 솔직히 좋은 마음 가지신 분이 더 많잖아요. 예. 지금 막 갖다 쓰고 있는 걸요. 이게 좀 인용도 안 하고 갖다 쓰는 건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은 비양심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항상 주장해요. 토인비가 얘기했죠.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그리고 그 한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훌륭하게 응전해낸 사람이 그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어떤 창조적 어떤 지도자다. 예, 그런 창조적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힘든 상황, 그게 도전이라면 그 답을 제시해주는, 이렇게 응전하라 하는 답을 제시하고 싶은 게 제가 공부한 목표였고 지금 이렇게 정치까지 나오게 된 이유인데, 국민 여러분들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 기존 정치권이나 종교, 철학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제 답을요 활용하고 계신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올바른 답을 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짜증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답을 잘 냈나 보다 하는 이런 또 입증도 되니까 지금 이게 나쁜 상황 아닙니다. 예, 좋은 상황입니다. 유튜브에 문재인 캠프 서울이라는 분이 문재인 말고 다른 사람 찍으면 맛이 나간 사람이라고 하던데 이 예. 사람이 서울이시요?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랬는데 예, 예. 뭐 본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죠. 예. 예, 좀 시야가 너무 좁아지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 본래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시야가 너무 좁아져서 좁아진 거죠. 비양심적인 경지까지 가신 거죠. 예. 제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그런 말하면 안 경지까지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예. 예.
말씀하시죠. 아니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우리 이 페북 TV 하면서 사표란 없다라는 거 저희가 아마 따로 강의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거만 편집해서 그거 보시면 민주주의 본질이 뭐고 여러 후보자들을 뽑는 행위 자체가 다 의미가 있고 국민이 찍는다라는 거는 설사 정말 어떤 뭐 같은 후보라 해도 다 그거는 의미가 있는 소중한 행위다라는 거, 그거를 무시하는 행위가 가장 비민주적이고 비양심적이라는 행위, 그거에 대해서는 강의가 이미 올라갔으니까. 저런 분들이 심각한 게 비양심, 개인적인 비양심이 사회적으로 지금 비민주적인 모습이죠. 저런 비민주적인 인사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정당,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대통령, 저는 다 걱정됩니다. 저런 비민주적인 문화가 용인된다는 건요, 저는 그 리더한테 양심 리더십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홍익당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예, 제가 제일 제 자부하는 이 양심 리더십이 갖춰진 그런 조직 문화에서, 양심 리더십이 행사되는 그런 조직 문화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절대로. 홍익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징계가 들어가고요. 저분은 이 앞으로 홍익당에서는요,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형식적 징계하고 나중에 또 뒤로 받아주고 이런 거 홍익당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익당 앞으로 하는 거 지켜봐 주십시오. 비양심적인 저런 발언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저 자리 가게도 절대 하지 않고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저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후련하게 느낄 만한 반성과 분명히 그런 처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솔직히 일반 사회나 회사에서 그렇게 토론 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상대의 약점을 주고 늘어지면서 정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면서 난 그건 모르겠고 이거 얘기해. 나 그건 모르겠고 이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정말 무리하고 비양심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용인되고 있잖아요. 그거부터 판을 깨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뽑아놓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신다는 게요, 국민 여러분을 정말 속이 편하시고 참 속이 좋으세요. 그건 아닌 것 전 같아요. 제가 공부한 양심의 학문에서는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비양심적인 씨앗들이 있다면요, 반드시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쪽보다 이쪽이 낫다 이런 논리만으로는 안 돼요. 저쪽보다 이쪽이 덜 악하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요, 덜 악하다도 악하다는 악하다죠. 차악도 악은 악이죠. 그 악의 요소가 국민한테 결국은 다 이 피해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차악을 어쩔 수 없이 뽑았다 그러면 견고한 이 방어복을 갖추시고 그렇죠. 기다리셔야지. 지금 차악을 뽑았다, 다행이다, 이제 발 뻗고 잔다, 새 세상이 열렸다, 정권이 교체됐다, 그런 순진한 마인드로 혹시 지금 이번 이 선거에 임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촛불 전국으로 완전히 잊어버리신 겁니다. 예. 촛불 들었던 경험을 지금 완전히 지금 잊어버리신 겁니다. 예, 저는 그 예.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모 당이 그 다른 후보를 찍는 걸 막지 못했다는 거는 그분한테 자기들이 감동적인 서비스를 못 줬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네. 탓하지 마시고 그렇죠. 본인들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른 당을 찍었다고 욕한다든가 문제라든가 뭐 인격을 모멸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선거 운동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양심을 안 믿고 있죠. 네. 양심으로 안 믿으니까 본인들이 덜 양심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부분만큼 국민들은 또 찜찜함을 느끼고 또 다른 대안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안 느끼게 하는데 더 초점을 두는 게 이 정치가로서 더 본질이라고 봅니다. 저희 뭐 많이 저희도 그렇게 찍어주시면 좋지만 저희가 저희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감동을 못 드린 거고요. 그것도 있죠. 네, 예.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지도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요. 예. 저희를 시간- 아는 분들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제가- 분들은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감동하셨다는 건 중요한데 모르는 분도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네. 그 싹은 난 거예요. 근데 복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규모에서는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복제가 돼서 커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저희가 지금도 저희 뭐 이게 뭐 몇 프로 없어요라는 거 가지고 저희 안 찍는 사람은 다 비양심입니다 이러면 이게 요것과 자체도 비양심적이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지지율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이 비양심적이라고 해버리면 그렇죠. 우리만 순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 나와서 뭐가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느껴서 요거밖에 지지율 안 됩니다 해버리면 우린 다음에 지지율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혜택을 보십니다. 왜? 그분들한테 다가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 정당이 뭐 이미 한 30-40%의 지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찍으면 제정신이 아니다. 이분들은 100% 나머지 60-70%의 국민을 배려하는 행위를 안 할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의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겸손하게 우리가 나머지 분들을 더 이해하고 더 득표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맞나 봅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안심이 될 겁니다. 왜? 언젠가는 우리도 지금 지지하지 않지만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구나 하고 지켜보실 텐데 이미 이런 분들이 그 당의 주요 어떤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는, 예. 60-70% 국민이 이미 소외된 상태랑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양심 경영 전문가로서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양심 경영 전문가라고 제가 나왔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양심 리더십에서는요. 지금 어떤 문재인 후보께서 당선될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시라. 그리고 성찰하시고 대비하시라. 문바들이 하는 짓이 아주 흉합니다. 남을 음해하면서 자기 지지층만 자기 감싸려고 하고 자기 편들만 챙기려고 하고 남들은 다 비양심이고 적폐고 이렇게 지적하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지가 안 늘고 있죠. 지지가 안 늘고 있는데 문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지 마라. 그건 문바의 잘못이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양심 리더십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더한테는 양심 리더십이 없다. 왜냐? 저를 지지하는 팬들이 만약에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면요. 저는 제가 나서서 바로 쌍욕이라도 해서 바로 잡을 겁니다. 그런 짓거리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찜찜함을 안기면서 나를 지지한다고? 그럼 양심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은 감정 뻥 맞고 있는 거고 망상에 빠진 거라고 지적할 겁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죠?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양심 리더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주장한 양심 리더십의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 씨에다 적용해가지고 뭐 찬조연설도 하고 칭찬하는 걸 봤어요.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괜한 얘기를 했나? 양심 리더는 그런 게 아닌데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양심 리더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런 문바들이 자기 지지층이 남 공격한 걸 가지고 양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머리에선 절대로 양심적인 리더십이 안 나옵니다.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또 억울하니 몰랐느니 말해주지 않았느니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또 거기서도 보니까 소수의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로잡지 못한 거잖아요. 자기 팬층을요 바로잡을 문화를 형성 못했다는 게 그게 제가 볼 때 양심 리더십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떤 아이돌 보면 자기 팬들이 막 봉사활동하면서 오히려 자기 지지하는 아이돌이나 스타가 욕먹지 않고 막 양심적인 이미지를 하려고 그 팬이 더 노력하는 팬카페가 있는 반면에 그렇죠. 어떤 팬카페는 막 다른 팬카페 회원들이면 우리 스타 지지 안 한다고 막 욕하고 다니면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판단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 현실에 올 때 막 그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냉정하지 못하신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나 어떤 명분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찍었다 이거 가능해요. 대신에 이런 거예요. 나 불가피하게 법은 어겼다 하지만 반드시 책임은 져야 되듯이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뽑았으면 여러분이 막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난번 박사모들 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뽑았다고 욕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뽑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이런 식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저를 뽑더라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저를 지지하는 이 지지층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절대로 빠가 되시면 안 됩니다. 양심 빠가 되셔야지 제 빠가 되면요 똑같은 짓들을 하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희는 그분들을 제 팬으로 안 봅니다.
제 안티로 보지. 아무튼 이제 또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떤 유튜브에 있는 계신 분이 나는 네.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정치나 전부 고추나무나 상추밭에 물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알아서 물을 주는 기본 양심 좀 가졌으면 그쵸. 합니다. 예. 예. 이건 그런데 좋은 말씀이시네요. 아주 당연한 얘기고 예. 저희가 꼭 지향할 바이기입니다만 사실 이게 아주 당연한 말인데요. 양심 없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이게 그때 필요한 거를 알아서 해주는 늘 그게- 남이 그게 뭐가 최고죠. 필요한지 그게 양심. 그걸 늘 돌아보는 소통하고 있고 사랑으로 소통하고 정의로 항상 이 피해를 안 주려고 하면서 이 적시에 타이밍을 또 맞춰서 이 그런 지혜와 이런 어떤 이 성실함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양심에서 저는 올바른 양심 정치는 한마디로 이 말씀하신 거랑 통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는 강의 때마다 이렇게 외쳤죠. 국민들 열받지 않게 하는, 국민들의 정의감이 타오르지 않게만 할 수 있으면, 예. 열받지 않게만 할 수 있으면 훌륭한 정치다. 그게 적시에 늘 소통하면서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서비스가 나갔다면 타오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이건 아니지 하고 부당하다 하고 타오르지 않게만 할 수 있으면 올바른 정치라고 봅니다. 이 반대 이해를 작년에 보셨죠. 작년 연말부터 국민을 네. 타오르게 하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타오르게 하니까 탄핵됐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기존 그 국정농단 사건을 딛고 이번에 거기서 일어난 그 탄핵을 우리가 거치면서 이번에 대통령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은요, 누가 되든지 그때의 그 교훈을 잘 명심하고 국민들과 늘 소통하고 국민들 열받지 않게 하고 사리사욕 추구하지 않고 자기 측근들만 챙기는 그런 그 몰입스러운 모습을 안 보이면 아마 훌륭한 정치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예. 이 시대에 맞는 뭐 완벽한 훌륭한 정치가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현명한 리더십을 구사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번 대사를 마무리하는 소감 한 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는 거 어떨까요? 예. 뭐 하실 말씀 뭐- 있으세요 혹시? 우리 뭐 예. 먼저 하시죠. 양심 정책이 지금 요 말씀은 양심 정책이 어느 분야에서 먼저 빛을 밝힐지. 예. 뭐 지금 저희가 3대 공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온 국민과 공무원한테 양심 문화 보급하겠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보급하겠다. 양심 콜센터를 통해서 누구든지 부당한 일 있으면 실제로 그게 해결되는 맛을 보면서 그렇죠. 또 양심을 깨닫게 돕겠다 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말씀드린 이 정책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꼭 어느 분야라기보다 국민들 삶 속에서 조금씩 양심의 소중함을 느껴가면 좋겠고 양심적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요 맛 괜찮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아무튼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철학자로서 활동해 오다가 이제 정치가라는 또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됐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치의 본질만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치는 국민들한테 양심적인 서비스를 베푸는 것이다. 그게 정치다. 항상 국민들한테 양심적인 서비스를 잘 구현하려고 노력하겠고요. 항상 이거를 이제 앞으로 또 생애 화두로 품고 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요. 성과에 치중해서 무리한 성공도 하자는 분들도 계셨고 또 비양심적인 꼼수도 써보자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따르지 않고 과정이 양심적이지 않다면 과정에 몰입하고 과정이 양심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그 올바른 결과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항상 과정에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과정이 양심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실제 이제 부딪혀 보니까 얼마든지 유혹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명색이 양심 전문가고 철학자인데 그럴 수는 없죠. 일반 양심 모르는 분들처럼 절대로 행동하지 않고
과정을 양심적으로 진행하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양심이 타올라서 저보다 더 멋진 양심 지킴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어떤 정치 활동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는데 또 꿈에서 오늘 보니까 그 뭐죠? 무례한 거는 지능이 떨어지는 거라는 그 강의가 그 47만 이상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이걸 많이 배웠던 게 그동안 저희가 좀 더 쉽게 못 다가갔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고요. 예. 더 쉽게 다가가면서 많이 퍼뜨릴 수만 있다면 정말 나중에 집권도 가능하다고 충분히 봤고, 또 하나 배운 거는 솔직히 저희가 철학 강의를 했는데 저희 거를 오래 들어주셨던 분들이 사전 투표할 때 막 그 올려주시는 그 후기들을 보면서 아, 길에 우리가 희망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다른 당에 계신 분들도 양심을 알겠죠. 근데 최대로 표현하시는 게 상식이더라고요. 상식. 왜냐면 양심이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겁나잖아요. 왜냐면 넌 비양심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그런 말 안 들었도록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 짧은 기간 동안 대선 과정을 치르면서 기존에 저희가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더 실감나고 또 저희가 이 좋지 않게 보아왔던 그 벽이라는 게 더 높다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보수, 진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내가 공격받고 그 틀을 수십 년간 계속 해왔으면서 아직도 그 틀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시는 국민들이 아직 많으신 거를 이번에 저희가 현장에서 목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 보수 진보도 아니고 양심이라는 단어가 온 국민이 좋은 뜻으로 세뇌가 돼서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적극적으로 열어가는 이번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뭐 저는 소감 따로 없고요. 앞으로 제 사무총장으로서 우리 홍익당 당원 또 홍익당에 관심 가져주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저희 이 다음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소감을 대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바로 느꼈던 점들을 바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소감을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법에 비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아주 편하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정치하는 것을 막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이 되는 범위 내에서 어설프더라도 소감 수준이라도 정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꼭 법 개정을 하라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일에 이 선거 끝나고 선거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 서울에서 이제 뒤풀이를 할 텐데 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방에서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도당과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촐한 쫑파티 하실 수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13일이나 20일 정도에 저희 홍익당 중앙당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선거 활동했던 것들을 또 정리하고 앞으로 이제 사후 활동 내역도 서로 공유하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한번 홍익당의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제 동네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정보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 행보를 말씀드립니다. 6월부터 바로 지금 이번에 우리 홍익당 대선과 창당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혹은 개인 사정 때문에 참여 못하신 우리 당원도 계시겠지만 바로 작은 지역, 동네나 아니면 시군구 단위 혹은 시도 단위별로 당원 모임 할 겁니다. 네, 꼭 매달 한 번 이상씩 해서 그 장소에 오시면
재미있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양심 성찰하고 양심 분석하고 그것과 더불어 같이 정치 활동하고 그 시도와 시군구에 가까운 지역에 우리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재미난 일들이 있으면 그 같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끼리 그런 거 얘기하셔가지고 그 신사나 문사나 이제 기존의 양심 지킴이로서 이미 먼저 지도를 하실 만한 분들과 협의해서 재미있게 당 활동하시고 양심 지킴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얼마든지 하실 수 있도록 지원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밑거름 돼서 이제 저희가 중앙당 운영위원회도 해서 멋있고 재밌는 정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 한 주 내진 두 주는 전국 홍익당 당원 모임의 주간 해서 자유롭게 주말이나 금토일을 활용해서 재밌게 차도 마시고 재밌는 일상 얘기도 하시고 양심 성찰과 양심 노트, 양심 분석도 하시고 재미있게 많은 당원들 모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인 양심 공부가 시작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각자 또 본격적인 이제 양심 운동을 사회적으로 전개하는 그게 둘이 아니라 나의 양심 공부와 이런 사회적인 양심 운동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제 창당이 됐기 때문에 힘있게 우리가 사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공부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심 성찰을 하더라도 이게 개인적인 삶만 성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사회도 성찰하고 자기도 성찰하면서 나를 바로잡아서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주는 진정한 보살도, 진정한 이런 군자도의 공부를 온몸으로 이렇게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닦으실 수 있게 그리고 이게 진정한 인간의 길이다라고 계속 제가 주장해 왔잖아요. 이 인간의 길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조직적으로 함께 걸으면서 이 사회를 근본부터 바꿔놓자. 새로운 문화로 이 사회를 바로잡아 보자. 이런 아주 힘있는 운동, 힘있는 공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대선 후에 이제 이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테니까 여러분 다 같이 뭐 홍익학당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 함께 갑니다. 홍익학당이 이제 홍익당이고 홍익당이 홍익학당이죠. 함께 갑니다. 이 교육과 철학과 이런 정치가 함께 걸어가면서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면 좋겠습니다. 군자의 덕목에 이런 게 있어요. 맹자가 얘기하신 게 과하존신이라고. 군자는 가만히 있어도 늘 양심하고 소통하니까 신령하고 지나가면 뭐죠? 변화한다. 지나가면요. 군자가 지나가면요. 군자의 삶이요. 주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서요. 주변을 양심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양심과 소통하고 움직이면 사회를 양심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양심 지킴이들이요. 양심 지킴이들이 이 땅에 우글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홍익당, 홍익학당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된 이상 이 나라는 이제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말씀 드리면서 내일 개표 보시면서 양심 지킴이들이 이 땅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입지를 갖췄는지 꼭 확인하시죠. 내일 1% 나오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1% 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가 안 되더라도 아무튼 거기서 시작할 겁니다. 1% 하니까 쉽지만 1%가 한 30만 더 되지 않나요? 되겠습니다. 35만 정도? 예. 35만이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1%가 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1%가 아니라 단 몇만만 모이더라도 그 몇만이 앞으로 예. 우리나라를 바꿀 핵심 세력이 될 거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내일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어차피 승자는 양심이니까 어승량을 잊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옛날에 보니까 어차피 이겼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얘기하고 공자님도 최대 3,000명 정도 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몇만이 모인다면 대단할 겁니다. 예수님도 주로 12명 가르치셨잖아요. 저희 엄청난 겁니다. 예. 내일 몇만만 득표가 돼도 우리 환호성 질러야 됩니다. 그렇죠. 내일 한 4, 5만만 돼도 우리 환호성 질러야 됩니다. 아니 근데 사회는 예상을 바뀌는- 그렇게 보수적으로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예. 이 잘라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잘라주시죠. 싶어요. 왜냐면 저기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3만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분들이 한 명씩 더 붙잡고 오셨고 예.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정치색을 달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 예. 정말 4, 5만만 돼도 엄청난 겁니다. 어차피 이겼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홍익당이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대선 주자, 양심 대통령 대선 주자를 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 사회에 엄청난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내일 몸 이제, 가정에 네. 우리 그 6가지 실천 지침 같습니다. 돈은 우리 네. 모든 가정에 일단 뿌렸습니다. 일단 지금 전 가정에 대통령의 6원칙이라고 해서 양심의 6원칙을 다 뿌렸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지금 양심의 6원칙을 다 받아보셨어요. 공보물로. 저희 이번에 뭐 원 없이 했고 동네마다 그 벽에 제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양심 지키나 안 지키나. 예. 이거 얼마나 우리가 바래왔던 어떤 이 사회 변혁의 어떤 기틀입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됐으니까 흥분하셔야 돼요. 이제 신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우리 함께 올 1년 또 열심히 달려가서 내년에 또 더 멋진 결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딱 끝으로 이번에 선거할 때 우리 이제 창당과 선거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정말 자발적인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그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자발적으로 선거운동 활동해 주신 분, 그 다음에 재능 기부 많이 해주셨죠. 아, 노래도 만들어 엄청나게 주시고 노래도 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디자인 다 디자인. 해주시고 명함과 홈페이지와 이런 것들 다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저희가 정말 양심 지킴이 분들의 재능 기부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이 감사를 사실 말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예. 오, 예. 네. 아무튼 긴장돼요. 광선검 펼칠 때. 자, 예. 어차피 승자는 양심이다. 예. 한번 같이 할까요? 예. 자, 어승량인가요? 예. 어차피 승자는 양심이다. 예. 이 시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